자, 우리가 고전시가 6강 만분가 중에서 10행까지 봤고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은 궁궐에 없다는 얘기죠. 유배를 갔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1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네? 10편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10행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배를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미 간 상황에서 아니에요. 지금 유배를 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미 갔는데 거기서 내가 간 게 억울하니까 하늘에 이걸 하소연하고 싶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10행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늦게 났던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도 자기처럼 어떤 충신이라던가 임금님께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있은 이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럼 내 앞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들을 이제 보여줄 건데요. 황하수 막다마는 괄호하세요. 초객의 후신. 일단 가겠습니다. 상심도 한이었고 또 괄호 가태부의 너. 그럼 우리가 초객과 가태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시면 나와요. 3번. 자, 문제를 보시면은 3번 문제에 초객과 가태부가 나옵니다. 초객은 굴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참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참소라는 것은 모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배를 당한 뒤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며 명랑하게 뛰어들어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살을 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아주 강직한 사람인데 죽음을 선택을 했고요. 가태부는 한나라 사람인데요. 고관들의 시기로 인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불원에 빗대어 작품을 지었다. 이 사람은 죽은 건 아니지만 한나라 선실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선실이 그 궁궐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향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옛날에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지원의 글 중에서 한바탕 울만한 자리 아니면 통곡할 만한 자리 알겠습니다. 네, 그런 수필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초객과 가태부는요 충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념이 올곧은 신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태어났지만 마치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초객의 후예인 것처럼 가태부의 넋이 나에게 들어온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억울하다. 그래서 한숨은 웬일인가? 자, 한숨 웬일인가 다음에 사선을 거두시면 긋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가사예요. 아까 우리가 최초의 유배 가사라고 했죠? 가사는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 방식이 어때요? 후렴구? 뭔 놈의 후렴구가 나와? 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하는 방식이 사음보. 사음보 연속체고요.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은 사음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는 형태로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음보씩 이제 가기 때문에 사음보가 의미상 한 단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양이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한숨은 웬일인가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앞에 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초객의 후신 가태부의 너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형강은 고양이라 원래 형강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지내던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내고 있는 전남 순천을 형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형강은 고양이니까 유배 생활을 지금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올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년. 10년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은 실제로 고양이 아니에요. 근데 고양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이 전남 순천에서 유배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마치 고향과 같이 살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유락했다는 것은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정치와 멀리 담을 쌓고 여기서 자연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까 백구와 벗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백구가 뭐예요? 강아지. 아니야. 갈매기. 흰 갈매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구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요소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아주 자연 친화적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정치에 멀어져서 자연 속에서 산 지가 10년이 되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이 뜻의 이 말의 뜻을 쓰겠습니다. 아양을 부리는 듯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백구와 벗이 돼서 함께 놀자 하였더니 그 백구가 아양을 부리는 것처럼 그리고 괴는 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백구가 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한숨은 웬일인 것만 슬래시 치고 네, 거기만 사선 하나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1행이 인의 모미로 시작을 하죠. 네. 거기서부터 한숨은 웬일인가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광은 고양이로부터 지금 읽은 어른은 듯 괴는 듯까지가 또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상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남다른 임을 만나. 여기서 임은 누굴까요? 임금이겠죠. 남다른 인연인 그 임금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화성과 백옥당도요 중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근데 옛날 고전에는요 자꾸 이제 중국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그래서 임금을 만나서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꿈만 꿔도 좋다. 오색실 이음이 짧아 임의 옷은 못 지어요. 자, 옷은 못 만들어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추호나, 자, 추호에다 내모하세요. 추호의 직접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도 갚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 직접적인 뜻은 아주 가느다란 짐승 털을 말해요. 네, 이게 직접적인 뜻이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조금이라도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임을 위해서 옷은 짓지 못하겠지만 임금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나는 갖고 싶다.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이에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한 백옥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 마구 내려. 야, 이제 좀 어려워요 말이. 장안이라는 것은 실제로 중국의 도시이지만 여기서는 장안이란 말이 사용됐을 때 고전에서 이런 말이 사용되면 그냥 도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시에 어젯밤에 무서리가 마구 내렸습니다. 그럼 무서리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서리가 나오면 보통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모하세요. 이 무서리라는 것은 이 늦가을에 내리는 묽은 서리라 해서 무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묽은 서리. 그래서 이거는 서리가 되면서 춥죠. 그러니까 어떤 고달픈 시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서리가 마구 내려 일모수죽이라는 말. 자, 일모는 해가 질 때, 수죽은 대나무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질 때에 대나무에 의지하여 서 있고요. 취수는 푸른 옷소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푸른 옷소매가 냉박구나라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 돌아서 춥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라를 꺾어쥐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라는 난꽃이에요. 난꽃.
난꽃을 꺾어치고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 자, 임 계신 곳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송민곡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보면 송민곡도 산에 올라서 사람이 오는지 아닌지 봤는데 구름도 끼어있고 안개가 끼어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물길을 봤더니 바람 불고 물결 쳤단 말이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약수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 약수는 뭐예요? 장애물이겠죠. 약수 세모하세요. 그럼 약수는 직접적으로 뭘까요? 약수의 원래 뜻은 뭐겠습니까? 그 산에서 떠먹는 그 약수 아니에요? 그 약수가 가려진다는 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약한 물. 약수는요, 신선이 지나다니는 강을 말합니다. 이 신선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력이 약해서요, 배는 물론 기러기의 깃털조차도 가라앉는다는 그런 신비한 강이기 때문에 약수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전에서 약수란 말이 사용이 되면 이것은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수가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거나 구름길도 세모하세요. 이 약수와 구름길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서리도 장애물이에요? 무서리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이 됐고요. 중략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수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초수남관이 뭔지를 봐야 되겠어요. 초나라 사람 종의가 남관을 쓰고 갇혔다는 고사를 이른다. 한마디로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자기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고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고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둘이겠습니까? 많았겠죠.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황상을 보니까 고위직의 늙은 신하 북송 때 황상이라는 신하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대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처지를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곤이 병이 들어. 자, 건곤이 뭐예요? 그거 건곤 감리? 그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럼 건곤이 뭐냐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말하죠. 하늘과 땅에 병이 들었어요. 혼돈이 죽은 후에 요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혼돈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아까 무오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 무오사가 이제 좀 잠잠해졌다. 그 얘기예요. 너 잠잠해진 후에 하늘이 침울한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관색성을 보니까 옥사를 의미한대. 아,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네.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고정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야,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이 나와 있으니까 유배지에서 나라 안을 생각하는 충정, 이런 거네요. 자기는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임금님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유배를 많이 쓰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래,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이거야. 나는 지금 버림을 받았으니까 유배지에서 이렇게 서럽게 살고 있는 처지를 모르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창창하다는 것은 아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해결될 거라는 것이 아득한 거죠. 그래서 못 믿을 것은 조화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화는 조물주 정도로 보세요. 신의 조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큰 도적, 자, 큰 도적에다가 세모를 하시고 그 앞에 꺽쇠 여세요. 큰 도적도 성이 넓고 배기도 굶어 죽으니, 배기는 동그라미 하시고 동릉에 세모하시고 수양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양산이 낮은 건가 해서 이제 꺽쇠를 닫으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알기 위해서는 문제 3번을 다시 보셔야 돼요. 배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은나라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왕이 정치를 잘 못해. 그래서 주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에요. 근데 그 무왕이 신하였을 때 옆에서 백의와 숙제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 신하가 어떻게 왕을 배신할 수 있느냐. 아무리 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했지만 결국 무왕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결국 반역자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와 숙제는 나는 이런 반역자의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뭐를 먹었다고요? 고사리. 고사리를 캐먹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백의는요, 충성심의 대마왕이죠. 수양산은 그런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충신이 밀려나고 간신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큰 도적도 성이 넓고 백이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것인가 수양산이 낮은 것인가. 자, 수양산이라는 것이 정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높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높이 칭송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가 돼서 도적들이 많이 있는 동릉이 높게, 수양산은 저 밑으로 가치가 절하된 거죠. 그래서 이 꺽쇠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다. 남하 30편의 의론도 너무 많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가의 지난 꿈의 뜻은 나와 있어요. 남가 지몽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그 실제로 있었던 개미 구멍이 꿈속에서는 굉장히 커져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면서 나름 업적을 세우고 잘 살았더라. 근데 깨보니까 꿈이었고 옆에 보니까 개미 구멍이 조그맣게 있었더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가지몽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때 잘 나갔던 그때를 이제 생각하는 거랑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싫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죠. 고국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라고 돼 있어요. 고국은 여기서 고향을 말합니다. 송추는 여러분 그 예로부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을 뭐라 그래요? 왕릉. 왕릉은 왕족이고 선산이라 그래요. 그 선산의 그 주변에 울타리처럼 울타리처럼 그 심어놓은 나무를 송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고향을 시험 끝나고 고향을 다 가고 싶다.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럼 고향에 누가 계실 수 있어? 왕이. 부모님이 계시지 왜 고향에 왕이 있어? 부모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그냥 그 생각을 하니까 꿈을 깨고 나니까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야. 장해 의문 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 장해 의문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장해 의문이 뭔가? 병을 발생하는 구름이 백주, 대낮에 흩어져 가지고요.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것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귀역은 귀신과 불려오를 말합니다. 그럼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전남이니까 호남 지역이잖아요. 뭔가 나쁜 기운이 흩어져가지고 이 호남 어디로 몰려온 거야. 그래서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두억신은 그냥 귀신으로 보세요.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실토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해석을 보시면 잔뜩, 실컷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깨비와 귀신 같은 나쁜 기운이 잔뜩 젖어있는 이 가에, 이 곳에 백옥은, 백옥 동그라미예요.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자, 쉬파리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 나쁜 거 쉬파리 세모하세요. 쉬파리는 원래 새파리를 말합니다. 되게 커요. 막 숲이 빨아먹는 애인데 파리가 아니에요. 물을 좀 먹어야겠다. 자, 그럼 여기서 백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원인데. 아니 뭐라니 이거 궁궐. 그건 백옥경이고요. 왕. 아니고요. 유배시. 나라. 아, 유배지 아니고요. 나라. 아니고 이 백옥이란 말이 앞에 한번 나왔어요. 천사. A에 나와요. 백옥이 뭡니까? 배옥 같은 이거. 배국경, 배국수도. 저기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백세 복. 아니 그러니까 A에 나오잖아. 백옥이 뭐라고 비유가 돼 있어. 내 마음. 내 마음이 백옥이야. 네 마음. 화자의 깨끗한 마음이 지금은 좋지 않은 곳에 내가 와 있으니까 쉬파리의 소굴이 된 것처럼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깨끗한 마음이 이런 나쁜 기운과 함께 있다는 얘기야. 나 너무 힘들다. 어려워요, 되게 내용이.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임금께서는 나를 전혀 살피지 않으실까? 혹시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워서 나한테 신경을 못 써주는 건가? 그러면 목란과 가을 국화는 내 입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이거 세모해.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 장애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간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쌤 근데 이거 네. 왕한테 잘 보이려고 쓴 거잖아요. 잘 보여. 모르겠어요. 잘 보이려고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원망의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3인국, 송민국과 느낌이 많이 달라요. 걔네는 솔직히 아이고 임금 나 이렇게 임금 생각하니까 이런 느낌인데 얘는 나 진짜 나한테 이럴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좀 달라요. 어렵죠? 네. 자, 이렇게 이제 6강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숙제 부분은 요거는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학, 고전 시간 6강을 이제 숙제로 하시는 거고요. 독서는 오늘부터 안 하는 거죠. 독서는 일단 좀 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대비, 시험 범위에 선생님이랑 하는 게 지금 7강까지거든요. 8강 이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가 볼 때는 7강을 넘어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7강 정도가 지금 절반을 넘어선 거거든요. 13강 정도까지 있으니까 그 정도 일단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독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간은 7강도 시험법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7강으로 넘어갈 건데요. 7강으로 갑시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요 수능특강 문학 평가 문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가 적으니까 평가 문제로 해가지고 요거를 또 따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정확히 언제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서 그렇게 숙제가 많지는 않아요. 고전 시간 1에 3강이니까 3개밖에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해야죠. 그럼 뭐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시 1, 2강은요 2개 강이지만 4지문입니다. 왜냐면 한 강에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각각 하나씩 지문으로 들어가서 총 7강이 숙제로 나갈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나온다잖아요. 뭐, 쌤 근데 왜 요즘은 그냥 계산고 3으로 하세요? 뭐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어서 해주시잖아요. 뭐 칼큘레이터 하이스쿨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 이미지 그냥- 뭐 몰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그냥 이거 제목 만드는데 머리 쓰는 거 쉽지도 않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줄게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오시죠. 많아졌잖아요.
아, 학생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학생 수, 네, 그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이제 마음 좀 여유는 없으시겠는데. 아, 그러니까 좀 기분이 반이 좋으시게 중요해요, 반이. 얘기해주세요. 반 개수가 중요하고 한 반에 뭐 4명이든 8명이든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7명 한 번보다 3명, 4명 두 번이 낫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반이 가득가득한 게 좋긴 하죠. 학원이 잘 돼야 결국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거는 옆에 답이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 밑에. 네.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고 거기에 이제 답이 없는 것들, 그리고 서술형도요. 간단하게나마 뭐 좀 쓰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번에 서술형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술형을 뭐 다 쓰실 필요는 없고 뭐 그냥 뭐 중요한 뭐 단어 한두 개 정도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거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다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7강 복선 화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마살 같은 내용은 좀 없어요. 역마살이 아니라 역마인데요. 뭐 같은 내용은 좀 없어요. 네, 없어요. 영어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야, 근데 말이야. 네. 오늘 영상은 네. 이게 다 공개 가능한 영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4명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범규가 뭐지? 일단 김범규, 이석현, 김현 요 셋 중에 한 명이 네. 문제라는 거 아닌가? 이 셋 중에 한 명이 그 그렇죠. 음란 마귀가 씌운 그런 학생이라는 거네. 나중에 뭐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겠다 이제. 현이는 그냥 빼도 돼. 현이는 빼도 되나? 이석현이야. 그럼 이석현, 김범규 둘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되네요. 오늘 좀 평화로웠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그냥 계속 그냥 평범하게 수업만 해서 좀 힘들 정도로 수업만 했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 알겠어요. 자, 복선 화음가도 마찬가지로 가사인데요. 얘는 주방가사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 주방가사는 누가 쓰는 걸까? 여자. 맞아요. 여자가 쓰는 거예요. 이 주방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여자가 쓰는 방. 얘들 안방을 여자가 썼잖아요. 그 안방에서, 내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거처하고 있는 여자들이 쓰는 게 바로 주방 가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목의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복선의 뜻이 뭐냐? 떡밥. 그 떡밥이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이 착할 선이에요. 복은? 복. 네, 복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 복이 내린다. 이게 복선입니다. 화음은 뭘까요? 좋아. 이 음자가 음과 남의 음란하다 할 때 그 음이에요. 음량의 조화. 아니 그 음양이 아니라 음란한 거. 음란이라는 게 조화를 이뤄요. 아니라고 뭐라는 거야? 화를 뭐야? 음란한 거는 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내용 재밌겠다. 아니야 재미없어. 그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고요. 음란하다는 게 야한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겠어요? 약간 바람. 남자를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안 모셔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여자. 아니 그러니까 봐봐. 복선 화음이니까 각각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해. 자기는 집안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도 시켜주고 관직에 나아가도록 내조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또 다른 인물은 개판이야. 와. 그렇게 못해. 여성스럽지 못하고 부인답지 못하고 좀 약간 방정맞은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이제 화음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자기 딸이 결혼하기 전에 이 글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좋은 집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쪽에 어떤 여자는 아주 망나니여가지고 그 집안은 망할 것 같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딸에게 어떤 경계하는 글이라서 개녀가라고도 합니다.
여가 이제 여자 여자지만 딸을 의미하는 거예요. 딸에게 경계하는 노래. 이 개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 방식을 갖는지를 좀 써보면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결국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머니가 화자거든요. 이 결혼을 할 딸의 어머니가 화자인데 이 화자가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가난한 집 일으켜.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그리고 아들들이 과거의 급제.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 그거는 이게 원래 전체적인 게 되게 길어요. 260줄이거든요. 260줄 중에서 여기는 마지막 한 50 몇 줄 정도만 나오는 거라서 이 첫째 부분은 저 앞에 있어요. 아 그럼 그냥 네. 그냥 일만 쓰면 돼. 예, 저 앞에 있어. 그래서 저 앞에 있어서 그게 되게 내용이 길고 여기 본문에 남아 있는 것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정도까지가 이제 자기 좋은 얘기,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뭐냐? 귓동어미가 나와요. 이 귓동어미가 아까 말했던 일 제대로 못하는 여자. 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 이 귓동어미를 통해서 잘못된 모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한자적으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화위복? 아니죠. 전화해보면 결국 좋은 거잖아. 초성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데. 하마가 일단 반면교사.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면교사. 네, 반대되는 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면교사. 그래서 갯동어미 이야기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어떤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종의 액자 구성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액자 구조. 그러니까 요 1번에 해당하는 게 복선, 2번에 해당하는 게 화음.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별거 없어요. 세 번째는 여성의 덕목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내용이라서 뭐 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에요? 51분. 51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저기 써드린 저거하고,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 프린트가 고전시가 1에서 3강, 그 다음에 현대시 1에서 2강, 이렇게 해오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안 보내도 돼요. 네. 마지막 기회는 들어가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